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월별 기본 채굴 속도가 갱신되는 날이었습니다. 최근 파이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초기에는 파이 채굴 속도가 커뮤니티 규모가 10배 성장할 때마다 반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10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성장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파이코어 팀에서는 커뮤니티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매달 채굴 속도를 조금씩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월 채굴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굴률이 재계산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채굴 속도가 감소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오히려 채굴률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5월에는 소폭 상승이 있었고요. 작년 8월과 9월에는 각각 21%, 16%씩 크게 상승한 이례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노드 보상을 받은 부분을 취소한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5년 5월의 채굴 속도는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번 5월에는 시간당 0.002965 속도로 파일을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약 2.05% 상승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을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드 관련 업데이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최근 코어팀은 메인넷에 연결 가능한 릴레이 노드 100개를 추가를 했고 프로토콜 버전도 19.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또 지난 AMA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부정한 노드 보너스를 필터링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역량이 이번 채굴 속도에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산 알고리즘 상의 주기적인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에도 1.41% 소폭 상승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요. 매년 4월이나 5월 사이에 특정 계산 설정을 반영하는 패턴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상승도 단순한 계산 로직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파이데이 이후에 가계정 정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파이데이를 기점으로 장기간 비활성화 상태였던 여러 계정들 또는 가계정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파이들이 회수가 되었고요. 그 역량이 서서히 채굴률 계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회수된 양이 엄청 컸을 거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그에 비해서 매우 미세한 수치 변화임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 채굴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달 동안에 지정된 채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경우에는 어닝팀의 규모가 꽤 큰 편이지만 지난 2, 3월에 비해서 평균적인 어닝팀의 활동량이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장에서 파이 가격과도 연관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채굴 활동이 심각하게 중단된 수준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의 범주에는 넣어둘 필요가 있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파이 생태계에서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매우 사소한 수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파이의 흐름을 이해해 보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가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기본 채굴 속도에만 의지를 하게 되면요. 한 달 내내 채굴을 했을 때 2.1개 정도의 파일을 채굴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노드 운영이나 어닝팀 모집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합하게 된다면 여기서 더 높은 채굴량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픈 네트워크 단계이고요. 거래소를 통해서 또는 P2P 거래로도 현금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채굴에만 의지를 하지 않고요. 파이코인을 모을 수 있는 전략이 훨씬 더 다양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이슈를 바꿔서요. 코어팀과 개발자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이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요. 개발자 중 아직 메인넷 생태계 인터페이스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가오는 파이 도메인 경매에서 자신의 도메인을 예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5월 11일까지 생태계 등재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5월 11일까지 검토가 될 예정이며 메인넷 생태계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 파이넷 URL 설정 및 도메인 예약이 가능하도록 안내해드릴 예정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 도메인 이벤트는
파이투데이 6월 28일에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개발자가 미리 도메인을 선점할 수 있는 예약 기간은 그 종료일이 이전에는 5월 28일까지로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번 코어팀의 대화를 보면요. 5월 11일로 조금 앞당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역시나 파이투데이쯤을 타겟으로 해서 무언가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화를 보면요. 최근에 파이 브라우저 이코시스템에 등록된 앱이죠. 이 프루티파이 게임 앱을 보면 출시하자마자 공식 리뷰와 인증을 빨리 받은 것에 대해서 한 개발자는 이것이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항의 글이 있었고요. 여기에 코어팀이 답변을 하는데요. 이 프루티파이라는 앱은 코어팀이 직접 호스팅하고 관리하는 앱이다. 우리는 이 앱 개발자와 1년 전부터 협력을 시작을 했으며 그 이후로는 해당 앱을 코어팀 내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파이 통합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임 앱 사례이고요. 파이가 어떤 방식으로 앱과 통합될 수 있는지, 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작용 기반의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참조 모델로 설계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앞으로 다른 게임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론 이것이 비공식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코어팀이 직접 관리하는 앱임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파이 게임을 하다 보면요. 광고를 보거나 파일을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팝업 창이 뜨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단순 게임 앱에서도 파일을 이용한 여러 기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파이 앱들에 달리는 광고가 파이 광고 네트워크로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여기서 파이 광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광고주도 파이코인으로 지불을 해야 되고 파이앱 개발자도 이 광고 수익을 파이코인으로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는 파이코어 팀과 개발자들이 최종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모두 달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투고 앱 개발자에 따르면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앱의 수익성이 현재 구글 애드센스 수준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기반 지급 통합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꽤 괜찮은 테스팅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자의 수익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앱에 접속을 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유저들이 생각보다 꽤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에코시스템에서 더 많은 유저들이 실제로 접속을 하고 다양한 유틸리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파이 생태계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마케팅 전략과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웹 3.0 프로젝트들이 자체 생태계 구축에 실패를 하였고 그 원인은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실질적인 유틸리티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파이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온앤오프 램프와 관련된 앱들이 에코시스템에 대거 유입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이나 소셜 앱들은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이와 법정화폐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즉 파이를 통해서 다양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요. 언제든지 현금이나 다른 타 암호화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파이가 거래소 몇 개 상장이 되었다라고 해도 왜 온앤오프 램프가 필요한지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거래소 사용이 되는 국가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수 유저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저들을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온앤오프 램프 생태계의 강점을 가진 스텔라 기반의 앱들과 그 개발자들의 유입이 파이의 초기 생태계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컨센서스 2025에서 스텔라가 최상위 스폰서로 참여를 한 만큼 이 이벤트에 파이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스텔라와 파이의 협업 가능성이 구체화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스텔라의 대표적인 앵커 서비스였던 반사 기업이나 스텔라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집토 앱이 이번 파이 생태계에 유입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앱들이 각 대륙과 국가별로 파이의 현금화 채널을 제공을 해주고 카드 결제나 온앤 오프라인 결제 등 실생활에서의 활용처를 좀 더 넓혀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파이 생태계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첫 번째이자 결정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잠시 바꿔서요. 현재 파이 고래 지갑 순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코어 팀의 파운데이션 지갑들을 제외를 하고 거래소 지갑을 제외를 하면요. GASW라는 지갑이 가장 많은 파이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5천만 개가 넘는 파이 코인을 이제 이 지갑에 매집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전에도 약 45만 개의 파이 코인이 매집이 되었고요. 거의 매일 파이 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지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갑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보통 거래소 지갑에서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큰 양의 파이코인을 옮길 때는 개수가 보통 1000만 개, 500만 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양을 옮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지갑의 트랜잭션을 보시면요. 완전 다른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지갑의 생성 히스토리를 살펴보더라도 지금 당장 이 지갑 주소를 거래소 지갑이라고 정의하기는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개인 지갑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갑 자체는 개인 지갑일 수도 있겠지만 그룹 또는 거래소 차원에서 미리 파이코인을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지갑이 파이코인 5천만 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현재 0.6달러 지지라인을 두고 지속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0.6달러 라인이 잠시 깨지기는 했었는데요. 다행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방향은요. 이 0.6달러 지지라인을 튼튼하게 구축을 해주다가 5월부터 파이의 여러 업데이트 소식이 겹쳐져서 나오고 암호화폐 시장도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파이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KYB 업데이트 소식 또는 파이 브라우저의 이 에코시스템 업데이트 소식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컨센서스 2025에 파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파이투데이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96,000달러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무려 64%가 넘어간 상태인데요. 이것은 알트코인들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 현재는 비트코인 쪽에 집중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상적인 것은 이 자금의 흐름이 비트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할 때 조만간 알트코인 쪽으로 몰리게 되고 파이를 포함한 알트들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간략하게 이렇게 월별 기본 채굴 속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